반복되는 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연애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 문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면 아, 좀 그러지 좀 마.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풀린 적이 있나요? 콩깍지가 씌어서 뭐 늦잠을 자도 귀엽고, 약속에 늦어도 좀 그냥 뭐 괜찮고, 답장이 늦어도 뭐 봐줄만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싫어질 거예요. 미리미리 하면 관계에 사실 문제가 90%는 없어질 겁니다. 말했는데도 상대가 계속 그런다? 그거는 헤어지면 보고 싶은데 막상 만나면 매번 싸우는 연애. 이상하지 않나요? 좋아서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연애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계속 싸우는데도 못 헤어지겠어요. 혹시 지금 이 말이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저도 공감이 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였다면 초반부터 많이 싸웠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싸움은 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복되는 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일단 내버려두세요. 연애 초반엔 뭘 해도 귀여워요. 콩깍지가 씌어서 뭐 늦잠을 자도 귀엽고, 약속에 늦어도 좀 그냥 뭐 괜찮고, 답장이 늦어도 뭐 봐줄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와는 다른 모습에 끌려 사랑이 싹트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싫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뭔가 비전이 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좋았는데, 내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너무 바쁜 거에 오히려 짜증이 나고 서운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이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서 사귀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답답해 보이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좋았던 게 나중에는 좀 이런 게 싫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가 변한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만 열심히 해도, 다정하기만 해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상이었던 거죠. 그러면 변한 건 뭐냐? 상대가 아니라 내 기대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버려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짜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걸까요?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나는 너, 그러니까 나랑 너는 같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생각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와 다르게 행동하면 틀렸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투사예요, 투사. 투사요? 어떤 건가요? 투사가 뭐냐면 상대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보일 때 사실 그게 상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불안이나 결핍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현상을 우리가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뭐 연락을 안 할 때 화가 나는 게 상대가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막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내 안에 뭔가 버림받을 것 같다, 뭔가 이 상대가 나를 떠날 것 같다 라는 불안이 있어서 그게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마 라고 막 달달 볶기 전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나고 단점으로 인식하는 게 진짜 저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만약에 조금 본인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한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연애에서 뭐가 반복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 패턴이 있는지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냥 각자 살라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연애를 왜 해요? 같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째 기준은 나만의 기준선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참으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과 내가 뭘 싫어하는지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싸우는 커플들 되게 많죠. 그래서 나는 이성 간의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여자친구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뭐 월에 한 번씩 남사친들이랑 모임을 가집니다. 솔직히 나는 질투가 났어요. 좀 같이 안 있으면 좋겠는데 뭐 질투가 났어요. 근데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를 믿으니까 그냥 그 모임 자체를 존중을 하고 여자친구를 믿고 보내줬어요. 여기까지는 내버려 두기죠. 원래 다른 사람인 걸 인정을 하고 내버려 둔 거죠. 근데 딱 하나 내가 이렇게 정말 싫다는 기준을 하나를 세울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너가 남사친과 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는 건 오케이. 근데 나는 너가 남사친이랑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만나는 건 싫어. 이렇게 그 기준을 세우면 여자친구한테 명확히 제시를 해야겠죠. 모임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 선을 얘기한 거네요. 맞아요. 그게 기준선을 세우기예요. 이성이랑 단둘이서 술을 마시는 거는 나는 불편해.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나는 나한테 욕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귈 수 없어. 나한테 아무리 싸우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욕하는 사람과는 나는 관계를 그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참을 수 없는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선을 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그걸 상대가 알 수 있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혼자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에 사실 문제가 90%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말했는데도 상대가 계속 그러면 어떡해요? 말했는데도 상대가 계속 그런다? 그거는 그 상대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싫다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면 싫다고 말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상대가 기준선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봐온 바로는 화를 낼 거예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래서 싸움으로 번지죠.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화를 내지 말고 요청하세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진짜 왜 그래?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면 좀 그러지 좀 마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서 문제가 풀린 적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방어하기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잘 요청하는 방법인데요. 짜증내고 화내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가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좀 서운해. 다음엔 조금만 미리 연락해줄 수 있어? 혹은 연락을 좀만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 연락이 없을 때 내가 걱정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요청하는 거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요구랑 요청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요구하는 것과 요청은 정말 천지 차이인데요. 우리가 요구는 상대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막 쏘아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라고 상대의 행동을 구속하는 거에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 반발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요구를 받을 때 하기 싫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청은 상대에게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선택권이 오히려 상대에게 있을 때 사람들은 더 기꺼이 그 제안을 승낙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강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말했을 뿐이고 선택권은 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세 가지 다 들었는데 막상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행복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 허하고 이러면 상대에게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내버려 두기가 불가능해지겠죠. 또 하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예요. 기준선을 세우려면 나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를 참을 수 없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심리학자 보에는 이거를 자기 분화라고 불렀는데요. 상대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를 잃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일수록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쉽습니다. 결국 연애 문제도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인 거네요.
피디님 정확해요. 연애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연애가 편해지려면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단단해질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상대에게 쏟던 에너지 있죠? 막 계속 집착하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상대에게 갔던 그 에너지에서 딱 10%만 나한테 써보세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나는 언제 행복하고 이런 거에 에너지를 쏟고 내가 나를 명확히 알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진짜 신기하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모두가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고 유지하여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도록 돕는 유재은이었습니다. 이 채널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진짜 내 매력을 발견하고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한 실전 연애 팁을 다루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반복되는 싸움 때문에 지쳐있는 친구가 지금 떠오른다면 혼자만 이 영상 보지 말고 친구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이런 영상 하나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